그 영종도 자연환경을 이해하고 환경 문제를 좀 알아보면서 지속 가능한 영종도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문학이 내리쬐는 영종 마을 생태계 강좌를 마친 후에 첫 번째로는 그 국제공항이 만들어지면서 절취됐던 오성산을 한번 가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영종도에 있는 선녀바위 가서 해양 쓰레기 문제를 좀 짚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영종도 남단갯벌에 가서 그 영종도를 찾아오는 전 세계적 멸종위기종 조류를 관찰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생명의 땅 영종도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 영종도에 지금 다 사시는 거죠? 네, 그럼 혹시 예전부터 살았다. 그러니까 이 신도시가 생기기 전부터 살았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아, 다 신도시 생기면서 들어오신 건가요? 네네. 네, 저도 뭐 그전에는 사실 영종도를 잘 몰랐었는데요. 인천 녹색연합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인천은 우리나라 3대 생태축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3대 생태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백두대간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요 산줄기, 가장 큰 산줄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기서 나오는 산맥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한남 정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인천을 또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여기 DMZ, 우리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DMZ이 있죠. 그 다음에 백두대간 있고, 그 다음에 서해안 갯벌. 요 서해안 갯벌이 인천을 지나서 서해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동해 백두대간, 서해 갯벌, 그 다음에 DMZ, 요 지역이 교차하는 지역이 인천이다. 저희는 그래서 인천은 정말 3대 생태축이 교차하는 정말 중요한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DMZ이 여기 내륙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백령도, 대청도 이런 것들도 큰 의미에서 DMZ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인천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다 같은 경우 지금 영종도도 어떻게 보면 다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섬이다 라고 얘기하기 참 쉽지 않은데 인천에 섬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몇 개? 네, 맞습니다. 약간 조사하는 분들에 따라서 달라요. 행정에서도 약간 오차가 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168개. 그래서 무인도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 같은 경우 왜 저는 수업 받을 때 인천 앞바다 어렸을 때 잘 몰랐는데 수업 받을 때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 그래서 갯벌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도 8.5m 정도. 그러니까 물이 가장 들어왔다가 가장 빠지는 그 고조의 차이가 8.5m 정도로 많이 좀 대조차가 크고요. 그다음에 인천 전체 면적, 행정구역상 면적의 60% 이상이 산과 바다입니다. 그만큼 인천에서는 산과 바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 다음에 인천항, 뭐 국제공항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하지만 예전에는 지금 해안선 있잖아요. 인천의 내륙 해안선 중에 99% 이상은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해안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자연적인 해안선이다 라고 할 만한 데는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해 5대 갯벌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남해안 갯벌,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이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다양해. 생물이 다양하고 그래서 해양 생물이 많이 살고 또 철새들이 이제 중간 기착지, 그러니까 갯벌에서 먹이 활동들을 하는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들이 여기를 서식지, 기착지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갯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영종도는 주로 갯벌에 대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갯벌은 뭐 다 저 학교 다닐 때도 왜 교과서에 그런 거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갯벌의 정의는 뭐 밀물때 바닷물로 덮이고 뭐 이런 얘기들. 근데 그것들은 뭐 말로 정의되지 않더라도 어떤 건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 중 하나다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 생물의 20% 정도 서식하고 있다라고 그만큼 갯벌이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를 뿐 정말 들여다보면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뭐 갯벌의 기능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어패류, 우리가 먹는 조개류 이런 것들도 다 갯벌에서 나고 있고 야생 생물, 우리가 뭐 게,
뭐 민챙이 이런 갯벌 생물들의 서식지 기능, 그리고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기능. 그래서 육지부에서 나온 오염물질을 갯벌이 정화해주는 기능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새를 보러 다니시는 분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갯벌에서 갯벌 체험 교육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예, 그 머드 축제 이런 거는 지역에서 하는데 뭐 그런 것처럼 문화적인 그리고 기능도 하고 있고요. 기후 조절 기능 이런 것들도 갖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저수생 동물 출현 종수가 지역별로 어떻게 되나, 네라고 보면 서해 이 정도는 369종, 남해는 380종, 뭐 이게 제주 이렇게 좀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남해안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이라고 불릴 만큼 잘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많은 종수가 살고 있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이렇게 중요한 갯벌 예전부터 발달되어 왔는데요. 그 면적은 점점 줄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9% 이상은 인공해양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갯벌 면적이 예전 거랑 비교는 되지 않지만 이 초록 색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주로 이제 초록 색깔이 갯벌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갯벌이 여기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공항 생기면서 다 4개 있는 섬이 그 매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물길이 자유롭게 순환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래나 뻘들도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가 매립이 돼서 막히다 보니까 여기 아래가 점점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종도 갯벌 같은 경우 왜 중요한가? 아까 제가 갯벌 말씀드리면서 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구역을 지금 국제기구, 철새 국제기구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여기 호주서부터 여기 러시아 쪽까지 다 포함해서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알락꼬리 마도요라는 새 혹시 아세요? 알락꼬리 마도요라는 멸종위기 종 같은 경우는 여기 러시아 쪽에서 툰드라 지역에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이제 또 겨울에는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태어났나 봐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날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그 긴 거리를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쉴 새 없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기착을 합니다. 그래서 먹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쉬기도 하는데 그 주요 지점이 여기 인천. 예, 인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새를 포함해서 알락꼬리 마도요,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영종도에서 다양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활동을 빌어서 영종도의 환경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 갖고 활동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인천 녹색연합에서는 청소년들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갯벌 모니터링을. 근데 이거를 마시란 갯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보니까 이 마시란 갯벌은 모래갯벌 성질이 더 많아요. 혼합갯벌이긴 한데 모래가 좀 많고요. 여기 남단 갯벌은 뻘이 엄청 깊이 빠지고요. 여기 북쪽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쪽은 좀 모래가 많이 있어서 들어가기에 크게 부담이 없어서 이 지역을 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예전에 송도갯벌 매립 반대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갯벌이 매립이 됐죠. 그래서 송도 신도시가 생겼고, 하지만 영종도 같은 경우도 뭐 매립이 돼서 이렇게 큰 하나의 떵떵어리가 됐지만 이 남아있는 갯벌만이라도 좀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학생들과 매달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갯벌의 소중함이나 갯벌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뒤에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해양 쓰레기 문제가 있어요, 또. 그래서 해양 쓰레기 문제가 영종도 거의 전체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학생들이랑 여름에 수거를 이렇게 직접 영종도 남단 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시민 참여 활동뿐만 아니라 그럼 영종도 갯벌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종도 갯벌이 갯벌 생물종도 많이 살고 있고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 종들도 찾아오고 있는데 그냥 갯벌을 어떻게 보존하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보전만 하자, 아무도 들어가지 말자가 아니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보자 라고 해서 좌담회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 갖고 인천공항공사나 인천시 그리고 국제기구, 그다음에 기업 이런 데서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 앞으로 여러분도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영종도의 환경 문제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주로 지금 얘기할 거는 준솔도 초기적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남단 쪽이든 서해 쪽이든 주로 있는 해양 쓰레기 문제, 요거를 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종도의 전 지역에 걸쳐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다. 근데 제가 환경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영종도가 이렇게 환경 문제가 많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영종도에 사시기 때문에 같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영종도 환경 문제라고 본격적으로 좀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불법 어구 문제였어요. 이 불법 어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용유도에 사시면 보셨죠? 네. 요게 칠개라는 개를 잡는 어구예요. 근데 이런 어구는 불법이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박아놓거나 이런 어구들은 거의 없어요. 이거 허가받지 않은 불법 어구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러 군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칠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멸종위기 조류들이 먹는 먹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갯벌을 정화시켜주는 애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무분별하게 남획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뭐 잡아서 처벌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그 하위 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한 6월 봄에 대대적인 남단 갯벌에 걸쳐서 했고요. 다 사실 수거된 건 아니에요. 워낙 깊이 박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하지는 못했지만 우선은 보이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다 치웠다. 그래서 어촌계 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해양 쓰레기 문제예요. 인천시가 해양 쓰레기 수거에 예산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70억인가 1년에 꽤 많이 쓰는데도 해양 쓰레기 문제가 여전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인천에서만 나오는 해양 쓰레기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이렇게 뭐 생물들이, 새 같은 경우는 그물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이런 뭐 낚싯바늘 이런 거에 깨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 플라스틱. 그래서 뭐 이게 플라스틱 같은 게 분해가 되면서 그걸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먹고, 그 물고기 우리가 또 먹고, 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 문제도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해양 쓰레기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육상기인, 해상기인, 외국기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상은 육지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들, 버려져서 이렇게 유출되는 것들이 있고, 해상기원은 이제 어업하시는 분들이나 바다에서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좀 버려지는 것들, 그리고 외국기인은 이제 뭐 중국 이런 데서 오는 것들. 해서 지금 행정에서는 해양 쓰레기 발생 원인을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올해 상반기 때 이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행정이랑 단체들이랑 같이 전문가들이랑. 그래서 뭐 그때 인천시가 작성한 자료에는 해양 쓰레기 통합 처리장을 조성하자. 그러니까 바로 소각을 하지 못하더라도, 바로 이제 태워버리지 못하더라도 어디 모아놓을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수거를 빨리빨리 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모아놓으면 그 다음에 소각하는 거는 좀 기다릴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티로폼 같은 큰 어구들 이런 거 좀 실명제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있었고, 접경 지역에는 부유 차단막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유 차단막을 설치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제안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또 현장을 둘러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걸 뛰어넘는 실천 계획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준설도 투기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인천항에 배들이 드나들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여객선이 아니라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천이 조수간만에 차가 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뻘이 계속 쌓이는 상황인데 배가 큰 게 드나들려면 밑에 수심이 확보가 돼야 돼요. 3m, 5m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기적으로 그 뻘과 모래를 퍼내야 됩니다. 그 퍼내는 거를 아무데나 갖다 또 버리면 안 돼요. 정해진 공간, 허가된 공간에만 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해양 투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가 갖다 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파란 색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 준설도 투기장으로 사용됐던 거예요. 근데 항만 같은 경우, 신항 같은 경우에는 배후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뭐 컨테이너를 내리고 올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 활동하고 이런 공간에는 준설도 투기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죠. 그런 공간들은 필요하니까. 근데 이런 한가운데, 갯벌 한가운데에 이렇게 준설도 투기장을 또 만들어 놓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칠면초 군락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넓게 붉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는 걸 보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준설도 투기장을 어떻게 하면 좀 덜 만들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기존 준설도 투기장을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원래 삶의 공간, 그러니까 영종도 같은 경우 갯벌이었는데 갯벌이 사라지면서 그 땅이 만들어지고 그 땅이 부동산 전략의 투기가 되고 그러면서 삶의 공간, 내가 어업 활동을 하던 삶의 공간이 결국에는 자본에 의해서 상품으로 바뀌고 어제 투기 상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영종도 주민분들이 뭐 예전부터 사시진 않았고 뭐 신도시 들어올 때 들어오셨다고 하지만 전 영종도에 좀 애정을 갖고 좀 바라보시면서 영종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단시티도 개발이 안 되고 있고 뭐 용유 무유 뭐 개발한다고 안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방향이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좀 스스로 하면서 얘기해 나가고 뭐 해양 쓰레기 문제든 불법 어구 문제든 뭐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끔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이 얘기를 좀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막 저새 알락꼬리 마돌 막 얘기했는데 그거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 이렇게 좀 지나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되게 먼 얘기가 있어요. 7개가 뭐 내 삶에, 뭐 저새가 내 삶에. 그렇지만 7개가 잘 살아가는 삶, 그리고 저새가 잘 살아가는 삶, 갯벌과 용종도가 정말 다른 방향으로 보전이 되고 나아간다면 결국엔 내 삶도 그거에 못지않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잘 살아간다는 게 뭔지 그리고 같이 살아간다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영종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영종도의 자연 환경을 이해하고 신도시 개발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영종도서관과 함께하는 도서관 기류의 문학, 지금 떠나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금의 영종도는 섬들이 매립이 돼서 공항이 들어서면서 매립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갯벌을 매립하기 위해서 그럼 뭐가 또 필요했을까요? 그쵸? 흙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메꾸기 위해서 다른 데서 또 산을 깎아서 가져오기도 하고 매립을 했었는데요. 영종도에 있는 산들도 깎아놓은 게 있어요. 여기 뒤에 있는 오성산, 뭐 을왕산 이런 것들이 다 공항을 만드는 부지에 사용하기 위해서 깎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요 가로로 초록 색깔 길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3, 4활주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여기 관제탑이고 여기가 1터미널이고 저쪽이 2터미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산을 깎아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뒤에 오성산 같은 경우도 좀 이따 가보시면 아실 텐데요. 좀 되게 작아 보이는 산이긴 하잖아요. 이 공항에 비해서는. 근데 원래는 172m짜리 산이었어요. 근데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이 공항 부지 조성을 하는 당시에 한 100m 이상 깎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드넓은 그냥 광활한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땅이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 깎는 거를 허가내 줄 때 조건이 있어요. 이거를 다시 원상복구할 것. 그래서 그때 허가 내준 조건이 원상복구할 것. 이어서 공항공사 알겠다,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한 870억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원으로 조성을 하려면. 근데 이제 공항공사는 계속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저희도 고민이에요. 여기가 사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무를 심는다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러면 한번 정말 훼손된 자연환경은 어떻게 아무리 870억이라는 돈을 들여도 정말 복구되기 어려운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저기 끝까지 지금 그냥 평평하게 나무도 없이 그냥 있는 거가 보이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기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저 오른쪽 왼쪽 다 포함해서 굉장히 넓은 광활한 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런 거 심어 놓은 것도 산지 복구 차원에서 이거 훼손할 때 조건으로 산지 복구해라, 공원해라 이게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그런 차원에서 심어 놓은 거예요. 네, 심어 놓은 건데 이것도 자라진 않겠죠.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여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원래는 막 잔디 광장을 만들자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소리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는 문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원으로 조성하더라도 어떤 공원이어야 되는지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한번 훼손된 거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복구하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다. 그리고 정말 답이 묘연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해양 쓰레기 문제를 오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육상 기인이 있고 또 해상에서 버려지는 게 있고 외국 기인이 또 있잖아요. 근데 해변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양상이. 그래서 영종도 남단 좀 이따 가보실 텐데 거기는 먼 바다에서 밀려온 듯한 어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쪽들은 생활 쓰레기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잠깐 선 거는 여기에 뒤에 보시면 해양 쓰레기 이 어구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보고 싶어서 여기로 잠깐 들린 거예요. 어업 활동 하시면서 쓰셨던 이런 스티로폼들이 뭐 일부러 버렸든 아니면 뭐 유실이 됐든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 볼 수 있고 지금 좀 이런 스티로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스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작은 걸로 조각 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조각이 나고 이런 것들이 또 바스라지면서 이 모래인지 그러니까 모래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또 바스라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시 해양으로 들어가면서 해양 생태계에 다 떠돌아다니고 그걸 물고기들이나 새들이 먹고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이 스티로폼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버리고 그냥 쓰레기예요. 근데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서쪽 해안, 을왕리라든지 이런 을왕리나 아니면 덕교리 그쪽에도 계속 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관광객들이 계속 많이 오는 곳은 관리가 되는데 여기는 사실 많이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더 관리가 안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를 보는 사람들을 탐조하는 분들, 그러니까 새를 관찰하는 걸 탐조한다라고 하는데 탐조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도 탐조 안내자 양성교육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새를 공부하고 새를 관찰하고 이런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물새, 특히 갯벌에 있는 새들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저새랑 알락꼬리 마도요를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런 서식지, 새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좀 보존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새들에 관심 갖고 보호되길 바라는 좀 시민들의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았고 왜 우리가 이런 거를 여지까지 모르고 살았나 하는 느낌이 들고 참 보람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를 깨끗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쓰는 거는 내가 책임지고 버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정말 한번 자연이 훼손되면 복귀하는 게 많은 수십 년이 걸리는데 왜 우리는 그 자연을 사랑하면서 그것까지 사랑하지 못하는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프로그램을 영종도서관에서 추천해 주셔서 시간을 내서 참여를 했는데 강의 내용도 좋았고 탐방 내용도 참 좋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환경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게 살았는데 주위에 관심을 갖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영종도가 워낙 빠른 시간에 개발이 되고 공항으로 인해 매립이 되고 그러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환경이 좀 파괴되거나 좀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과 좀 공유를 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을 하고 싶어서 환경 쪽에 대한 강연과 탐방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최재천 작가의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세계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저자가 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동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알고 나면 크고 작은 것의 차이, 예쁘고 못난 것의 차이 없이 모든 생명이 존재만으로 사랑할 만한 의미가 있다는 값진 교훈을 전해줍니다. 2017년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영종도서관은 2009년 개관한 이래로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생활, 정보, 문화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도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폭넓은 독서 문화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도서관의 입지를 굳건히 하였으며 다채로운 독서 문화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 밀착형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